안녕하십니까. 서울 개인택시 바른소리TV 이영식입니다. 요즘 보수교육장이나 서울역 등 조합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사장 예비 후보자들이 명함을 돌리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에게 명함을 돌리기 전에 조합원들에게 사과부터 하고 명함을 돌려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방송 제목을 이사장 예비 후보들은 사과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직 미지급금을 약 1천여 원에 도달하게 한 차준선 이사장은 매간매직 혐의로 비록 구속은 되었지만은 지난 4월경에 실시한 전국 개인택시 연합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당선이 된 연합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옥중 취임을 해서 연합회는 지금 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명분으로 지원한 지원금 중에서 참 그때는 많았잖아요. 햇살 하여튼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지원된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소위 말해서 받지 못한 사람을 부지급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지급 문제, 그리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실 이영준 기부 장관, 그리고 그 당시 실세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분들에게 민원을 올리고 많은 애를 썼지만 결국 이분들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택시 대란 부분을 기회로 한 택시 대란이 없었다면 우리 부재철폐가 지금도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택시 대란을 이용한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부재철폐 투쟁, 여기에 연합회, 이건 연합회 문제니까 좀 이 부지급 문제하고 택시 이 부재철폐 문제에 연합회가 좀 나서달라, 연합회 차원에서. 그래서 대규모 시위도 좀 벌리고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내자. 지난 6월 26일 서울 개인택시 여성혁신회 회원이 약 한 13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절반이 넘는 80명 여성 조합원들이 교통회관 앞에서 차준선 이사장이 임명한 직책자 즉각 사퇴와 이직 할당금 6만 7천 원 부과 중단과, 그리고 이직금 사퇴와 매간매직 범죄 혐의자 차준선이가 회장으로 가는 연합회에 우리가 지난 5년간 서울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로 차준선에게 고액의 연봉을 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차준선이가 연합회장으로 간 거기에 우리가 850원씩 내갖고 그 사람 치닥거리 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이유로 연합회비도 850원도 부과를 준다 하라, 이런 요구사항을 이분들이 주장을 하면서 여성분들이 약 4시간에 걸쳐서 집회를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강우풍 이사장 직무 대행을 비롯한 매간매직에 연루된 본부장이나 이런 직책자들, 그리고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박종갑 전무, 이분들이 이제 현재까지 조합을 전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라든가 조합비 징수 이런 결제 시스템, 또 지급, 이직금 지급 이런 것도 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조합이 범죄자들, 연루자들이 지금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 그 이유는 우리가 복지회를 조합을 믿고 탈퇴를 하지 않는, 저도 탈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졸지에 우리가 빚쟁이가 됐지 않습니까? 빚쟁이가 됐는데 우리 통장에서 어김없이 돈을 지금도 빼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차준선과 공범인 직책자들에게 고액의 급여, 수당, 판공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혁신회나 또 뜻있는 그날 남자들도 한 20명 참석을 했는데요. 이분들 그리고 다수 조합원들이 참석은 안 했지만은 6만 7천 원 그 할당금하고 연합회비 850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조합은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인 그 관여가 된 공범들이 또 차순선의 뒤를 이어 이사장을 하겠다고 명함을 돌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 조직군들이 마치 이 기회가 물 만난 고기 때처럼 말이죠. 이 사람들이 충전사 단톡방에서 이 사람이 옳다, 아니 그 사람은 나쁘다, 이 사람이 이번에 될까 이렇게 그 허무맹랑한 그 이유 같은 이유로 막 끼워 넣어 가지고 이 사람이 쇠가 세다,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간에 물고 뜯는 그 행태를 보면은 한심하다 못해 정말 과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해보는요, 차순선 이제 6월달 그 해본데, 차순선이가 이게 6월 19일날 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날짜가 그 차순선이는 23일 구속이 돼서 꿈에도 몰랐죠, 지가 구속될 줄은. 그래서 여기다가 나름대로 그 자기 업적, 이게 사실 그 업적이라고 우리 참 지나간 속아 웃을 일인데, 저는 이 중에서 딱 한 가지 그 LPG 사업을 개시한 점하고 충전소 장려금, 즉 말해서 그 DC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이건 인정을 해야 된다, 차순선이 공적이라고. 저는 이것 때문에 차순선이가 그 제기하는데 제가 운동을 해서 이 사람이 당선되는데 일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그 5월 29일 강동경찰서 광역수사단 앞에서 그 차순선 구속 촉구 집회에서 때도 저는 한 70여 명 그 조합원들 앞에 제가 정식으로 큰절로 사과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귀신도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를 하는데, 이제는 저에 대한 그 차순선이를 도왔던 그의 그 과오를 좀 조합원들께서 용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차순선이도 해보에 그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이게 무슨 사과냐고 하겠지만은, 그 사과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서 달려오던 그 과정에서 차순선 얘기가 본의가 아니게 일부 조합원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했었는데, 일부가 아니죠. 마음이 다 상했죠. 다수 조합원들이 다 상했죠. 그리고 있었더라면이 아니고 있었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은 저희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니까 이거는 사과를 한 거, 자기가 부족해서 그래 됐다니까 이건 사과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런 사과를 했습니다. 조합원님들, 국회 앞이나 법원 주변, 그리고 재벌회사 사업 앞 이런 데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집회 현장에 크게 이제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 그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감사 해임, 이것은 이제 노동자로 말하면 해고고요. 국철이 씨도 조합원 제명, 이것도 이제 해고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저하고 국철이 씨는 차순선에게 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죽임을 당했던 국철이 씨는 긴 세월 1, 2, 3심을 통해서 전부 승소를 해서 이겨서 이제 살았어요. 국철이는 살아났는데, 나는 이제 감사는 뭐냐면은 이게 임금만 남은 기간에 임금 청구로 하는 것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영리사업체는요,
그 복직이라는 게 없어요. 이 감사 이 임원은 복직이라는 게 없고 그냥 그 인정이 되면 잘못한 것이 인정이 되면은 임금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임금을 청구를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이긴 줄 알았는데 살아난 줄 알았는데 복지법인에서 이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80%, 90%만 살아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요 진짜 차순선에게 임명이 된 감사였었지만은 감사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며 차순선이가 하고 그 대주주 그 사람하고 실제로 여러 번 다툼을 많이 했었습니다. 꼭 해임 그 부분만 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제가 해임까지 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사회를 하면서 한 어떤 날 이제 뭐 내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이사가 5명이에요. 그 대표, 부대표까지 합해서 7명인데 2분은 상근이잖아요. 그래서 5명이 주로 이제 토론을 하고 하는데 대표 이사는 이제 사회를 보고 의장을 보고 거기에 이 한 이사가 갑자기 회의를 하다가 나는 앞으로 이영식 감사가 참석하는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퇴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주주하고 혹은 날 다투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까 난 여기 이영식 감사가 있는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는 불참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어받아가서 나간 다음에 대표한테 그랬어. 노동갑 대표한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는 이 감사로서 참석을 할 것이니까 그럼 저 사람이 내가 참석하는데 저 사람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사표를 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표를 받으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차순선이 진짜 신복 중에 신복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 감사 본연의 업무에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참 허건날 최선을 다했다고 비록 임명직이었지만은 그래서 해임이 되긴 했지만은 하여튼 그 본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선출직 조합감사를 그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해먹은 그 신현씨는요 과연 감사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20대 선거에서 차순선의 그 폭주를 막아달라고 그 9천여 명 이상 조합원들이 이 표를 줬잖아요.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리고 낙선이 되고 난 후에 이분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차순선이가 그 폭주를 한 것이 19대도 물론 있었지만 20대에서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 장사를 하고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차추연이라는 그 추방연대 차순선 추방연대 이런 걸 만들고 그리고 많은 조합원들이 그 차순선 거기에 대립을 할 때 신현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많은 집회나 뭐 단톡방에 떠들 때 그 차순선에 대해서 비판글 한번 올려봤었는지. 그런데 엊그제 차순선 뭐 느닷없이 차순선의 구속 뭐 이거 참담한 현실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이게 뻔뻔하다 뭐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그런 그 신현 씨는 과연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은 복지회는요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2명, 지부장이 겸임을 하도록 규정에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상조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복지회에서 상조회에서 지부장 이 사람들에게 다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은 여기에 감사라 뭐 그 지부장들이 박강용 지부장 안 하고 관련이 없다? 나 잘 모른다? 이 신현이도 난 거기에 책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일도 안 하고 거기서 그 돈만 타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도 안 하고 돈을 타먹으면 뭡니까? 횡령이잖아요. 그거는 배임이고 응? 주니까 뭐 받은 거 그거는 뭐 횡령이라고는 볼 수 없고 배임이잖아요.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그 부서에 일을 안 하고 받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최근 그리고 이제 국철이 씨의 임기 연장에 대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국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국철의 씨의 아킬레스건인 그 임기 연장. 저는 그때 당시에 임기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뭐 법적인 다툼이 있어서 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즉, 뭐, 이재명 대통령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 임기 5년인데, 윤석열을 3년 하고, 지금 잘리고 이제 탄핵이 되고, 했으니까 그러면 2년이란 말이냐? 이재명이 5년이잖아요. 이거를 갖다 붙이면서, 이게 뭐 잘못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17대에도 국철이가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17대에는 왜 그러면은 우리 정관이 정한 대로 그 자녀 임기만 하고 18대 입법을 했었나? 근데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건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정관이 그때 바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 같지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국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그 누명을 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철이 씨도 또 솔직한 얘기로 이사장을 2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리고 이직금 문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기가 국철이 때부터였었거든. 그 전부터 쭉 내려왔지만은 이직금이 이렇게 장기 군속자들 퇴직을 일시하면서 그 사태가 국철이 때 일어나는 사태였었거든요. 그러면 국철이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명함을 돌리는 후보자들은 결론적으로 전부 조합원들에게 차순선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이지금 사태에서는 이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사장에게 출마를 한다라고 하라. 이런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이지만 차준선 씨가 그 구속되기 전에 이미 디폴트, 그 사실상 공중분해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절차만 안 밟았을 뿐이지 파산을 한 거나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기사가 나가고 뭐 카톡이 돌고 하고 후로부터 탈퇴자가 줄을 서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지를 탈퇴를 하든 남아있든 뭐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6만 7천 원 이직금이 걷는 걸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반드시 중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성혁신의 회원들이 그날 막 진짜 절규를 했는데, 이 7월 이번에는 뭐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8월 부가 거기서는 이체를 안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것을 안 하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거는 강풍이는 그리고 박강용 지부장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직금 부과를 말이죠. 약 한 4, 5개월만 지급도 하지 말고 걷지도 말고 중단을 하면은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이직을 한 사람들이나 또 현재 복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과거처럼 뭐 가산점이 붙은 거 이거 엄두도 못 내요. 자, 내가 낸 원금만이라도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원금만 주는 정책을 해도 감지덕지 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이사장은 여기에 그 조합원들의 이런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강력하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직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솔직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구상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바이지만은 이직금 해결 문제에서는 서울시 책임이 분명히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분명히 말하지만 이직금 사태 그리고 매각매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정관 개정 등 이거 공범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직금 문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